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가장 강력한 것이 나왔다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 쇼크,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2년 레고랜드발 사태가 있었죠. 두 번째는 공급 쇼크에 따른 집값 하락 케이스입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하락기, 2009년부터 2013년 대세 하락기가 있었죠. 공급 쇼크에 따른 하락 특징은요, 간단합니다. 공공주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동반돼야 되는데 이게 한 개 정권이 아니라 두 개 정권에서 동시에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91년부터 1997년은 전두환 정부의 500만원 주택 공급 계획과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가 결합되면서 나온 결과물이고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참여정부의 2기 신도시, 그리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까지가 동시에 몰리면서 집값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정부는 특정 가격을 목표로 정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잠시 리센치 아파트가 20억 될 때까지,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10억 될 때까지 막 규제를 쏟아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릴 때만 개입을 한다는 거, 국가가 주도적으로 자산 가격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다 똑같아요.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한쪽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는데, 보통 과열에 대한 정부 개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요 억제, 두 번째는 공급 확대 방안인데, 이번 정부는 공급 확대 방안에 올인을 하고 있죠. 8월 8일 공급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발표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상은 못했었는데,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 8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 나왔다는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공공택지는 사실상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엔 공공택지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공급은 부족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12년 만에 서울의 공공택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된 거죠. 부동산 대책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게 바로 서울의 공공택지 지정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공급 정책을 세운다고 했었는데, 지금 대부분 다 자초가 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게 없다시피 합니다. 그만큼 주민 반대가 강하고 지자체장은 이 반대를 무릅쓰고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 인구가 10년간 무려 86만 명이 유출됐는데 어디서만 유출됐다? 바로 자녀를 둔 30대에서 40대 인구 유출이 특히 많았더라. 그러다 보니까 4년 뒤에 서울의 초등학교 6곳 중 한 곳이 한 학년에 40명도 안 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에서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이탈하는 30대, 40대를 잡을 주택 정책이 필요했다는 거죠. 서울시만의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한데 공공택지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민간택지를 활용하는 방향은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 개발 참여도 요청을 했다가 묵살 당했죠. 당연히 이걸 누가 오케이 해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혼부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12년 만에 서울 지역에 공공택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에 지정되는 규모는 약 1만 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린벨트 현황을 보면은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강성구에 좀 많이 위치해 있죠. 강북 지역은 대부분 이제 산지라서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나왔다? 수서, 김포공항, 내곡동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88 대책에서 의미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에 과천과 성남, 하남 지역 등 경기 남부 지역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있어요. 2021년 2월에 광명 시흥지구 이후에 서울 인접 지역의 지정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신도시를 지정했지만 전부 다 외곽 지역에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억제 효과가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질 거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과 유사합니다.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했었던 획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었죠. 혹시 과거 부동산 하락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냐? 2기 신도시에다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보금자리 주택까지 사업까지 쏟아지면서 집 사면 바보라고 얘기를 들었었던 2009년부터 2013년 대세 부동산 하락기, 2025년 이후에 이런 것이 재현이 될까요? 3기 신도시나 윤석열 정부의 신도시 88 공급대책까지 합치면은 와 이거 집값 전망이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를 더 체크해야 된다고.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성공했던 이유는요. 먼저 저렴한 분양가에 있습니다. 강남 보금자리 기준 국평 4억대 분양가가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3억 후반 책정했다가 나중에 올려봤자 4억 초반이었을 거예요. 미사 보금자리 국평 기준에서 3억 1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됐습니다. 이것도 수요를 찾지 못해서 미달이 나다 나중에 선착순 분양가에 들어갔던 게 미사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또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요. 굉장히 속도가 빨랐습니다. 신도시 정책의 핵심은요. 속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데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그 기준에 있어서는 1등이었어요. 왜냐? 2009년 10월에 지정했었던 강남 보금자리 주택 사업 입주가 2012년이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입주를 했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에 지정했었던 광명 시흥지구, 지금 벌써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입주는커녕요. 아직 지구 계획조차 확정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수요 대비 공급 물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1년 8월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로또 강남 보금자리 주택 본처약 경쟁률이 22.8대 1로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강남 보금자리 주택 본처였는데 경쟁률이 22대 1밖에 안 된다고? 지난 7월 달에 레미아 원펜다스 처약 결과가 나왔죠. 일반 공급에 무려 10만 명이 몰렸고요. 경쟁률은 527대 1, 특별 공급에서도 4만 명이 몰렸습니다. 과연 그때하고 지금의 처약 수요가 같은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한테 장기전세 주택 형태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일반 분양 물량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수요 대비 공급, 늘어난 처약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8월 10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시장을 덮친 두 가지 이슈, 그에 따른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 약간의 변화가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 매수자, 매도자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도 쉽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멤버십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신다면 쇼킹 부동산 멤버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